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사회요. 조선 전기 때의 신분 제도는 15세기에는 양천제였어요. 즉 양인과 천민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었고요. 이것이 16세기에 이 살인들이 사회를 장악하게 되면서 반상제로 바뀌게 돼요. 즉 양인층이 세 부류로 분화가 되어지거든요. 양반, 중인, 상민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16세기에 이르면 양반과 나머지 이 상민들을 합쳐서 반상제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양반은 양자가 두 량자거든요. 그래서 양반하면 이 벼슬 하고 있는 자들, 문반과 무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점차 가족과 가문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되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관료층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지주층이었으며 특권이 보장되는, 즉 국역이 면제되는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유향소를 통해서 향촌 자치를 주도했고요. 이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들의 중간 계층이에요. 그리고 이제 좁은 의미로는 특히 기술관을 많이 일컬었어요. 이 중인을 살펴보면 기술관, 서리, 향리, 서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기술관들은 잡과 출신들이었고요. 의관, 역관, 산관, 율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직역을 세습했어요. 율관은 법률가고 산관은 회계사 같은 것이에요. 역관은 이제 이 통역의 의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서얼은 양반의 처백에서 태어난 자손을 서얼이라고 불렀는데 이 서자와 얼자로 이렇게 구분돼요. 서자는 첩이 양인이면 서자고,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천민 출신이라면 이 아버지 양반과 천민의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서자는 얼자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문과를 응시를 할 수 없었다라는 점 중요해요. 중서라고 불리워졌어요. 이 상민들은 대부분의 백성들이었고요. 평민 또는 양민이라고도 했어요. 상민의 구성은 농민, 상인, 수공업자, 그리고 신양, 역천인으로 구성이 됐네요. 이 농민은 조세나 공납력을 부담했고 수공업자는 공장 안에 등록이 돼서 수공업품을 생산해서 일정 기간 내에 납품을 해야 했어요. 조선 전기 때 상인들은 대부분 관어 상인이에요. 국가의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량 역천인에는 수군이요. 수군 아시죠? 육군 수군할 때 수군. 그리고 조례라고 해서 이 조례는 관청에서 잡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장은 형사일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일스는 지방 고을에서 잡일을 했던 사람이고, 봉수는 봉화대, 봉수대 아시죠? 국가의 병고가 있었을 때 불을 피우는 이 봉수치기들이 바로 신랑 역천인이었었고요. 역절은 관원들이 공문을 전달할 때 말을 갈아타는 것이 역인데 거기서 근무했던 인물들이고, 조졸은 조세, 운반을 담당하는 좋은 업무를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졸이라고 했어요. 천민은 대표적인 게 노비인데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성이 됐고요. 장례원에서 관리를 했어요.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고요. 재산으로까지 이렇게 취급이 됐네요. 태종 때는 노비 종부법이에요. 아버지를 따라서 노비가 된다 이런 뜻이고, 세종 때 노비 종무법이에요. 엄마가 종이면 자식도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세조 때 일천 즉천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면 자손은 노비가 된다 이런 것이죠. 영조 때 다시 노비 종무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네요. 그 외에 천민은 백정이라든지 무당, 광대 이런 제인 등이 있었어요. 가족 제도로는 고려와 유사했고요. 자녀에게 재산을 균분 상속했어요.
태어난 순서로 호적의 기재를 했어요. 아들, 딸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선 전기 때예요.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담당했고요. 뭐 아들이 없으면 양자 이렇게 양자가 제사를 담당하고, 만약에 양자도 없으면 딸이 제사를 담당하기도 했어요. 사회시책으로는 환곡제, 사창제, 상평창, 해민국 동서대비원, 재생원 등이 있었어요.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조선사회의 신분제가 크게 동요되어지는데, 이 양반 계층들이 환국정치, 특히 숙종때죠, 황국정치 등으로 일당 전제화가 이루어져요. 한 당에서, 이래서 남인이 정권을 잡으면 서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잡으면 남인이 몰락하고, 이런 거예요. 다수의 양반이 몰락하면서 양반층이 분화되어져요. 권력이 실제 있는 권반, 그리고 지방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향반, 몰락한 양반인 잔반으로 이렇게 분화되어지네요. 중인, 특히 중인 중에서 서얼은요, 임진왜란 이후에 차별이 완화되어지고요. 납속책이나 공명첩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게 되네요. 총여직으로 진출을 요구하면서 집단 상소운동을 벌였는데, 이것을 우리는 통청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이덕무나 유득공, 박제가 등이 등용되어져서 일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기술관들이 철종 때 관직 진출의 제한을 철폐를 요구하는 소총운동을 벌였지만 실패로 끝나고요. 역관들의 서양 과학기술 문명 수용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북학파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이 중인들의 시사 결성, 어떤 시회 같은 모임이에요. 시사 결성이 이루어지면서 문학 활동 전개를 했네요. 상민들은 농업과 상공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분농과 부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분농은 특히 광작의 유행으로 인해서 분농 계층이 발달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부자 상인들은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의 성장으로 돈을 크게 버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납속제, 공명첩, 족보, 매입 및 위조 등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꾀하게 되네요. 이러다 보니까 양반수가 증가하고 상민수는 감소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민들이 대부분 세금을 내는데 세수가 부족하겠죠. 이로 인해서 양반 중심의 신분 체제가 동의하게 되고 국가 재정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노비도 숫자가 감소해요. 군대에서 공을 세우는 이 군공과 납속으로 신분이 상승하고요. 도망 노비가 증가하게 되고, 영조 때 노비 종무법을 시행하면서, 세조 때는 일천즉천이잖아요.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노비여도 노비였었는데, 영조 때 노비 종무법을 시행하면서 노비의 숫자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순조 때 1801년에 공노비가 해방되고요. 가보개혁인 1894년에 산노비가 해방되면서 법률적으로는 노비가 모두 해방됐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지만요. 향촌도 크게 변하게 되는데요. 양반층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뭐 족보를 작성해서 우리 집안이 이런 집이야 이런 거고, 청금록이라는 거는 이게 청금이라는 뜻이 푸른 옷소매라는 것인데, 양반들이 푸른 도포들을 많이 입고 다녔잖아요. 다시 말해서 양반들의 인명부라고 보면 돼요. 향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방의 그 양반들의 명단이에요. 이런 청금록과 향안을 작성함으로써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향약이나 동계를 결성했고요. 문중 충심의 서원 및 사우를 설립했어요. 지방에서는, 향촌에서는 신앙이 크게 성장하게 돼요. 18, 19세기 때 이 분홍층들이 납속책과 공명첩을 통해서 새롭게 양반으로 올라서게 되거든요. 이들이 관건과, 대표적으로 지방 사도죠, 관건과 결탁하면서 지방 그 회의인 향회에 참여하게 되고, 이 향회에서 임원 역할을 하는 이런 향임지까지도 진출하게 되면서,
결국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원래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 구향과 새로이 성장한 신양 간의 대립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지방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해서 향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구향과 신앙 간의 대립을 통해서 수령 및 향리의 권한은 더욱더 중간에서 강화되어지겠죠. 향회가 부세 자문 기구화로 이렇게 변질되어져요. 세금을 부과하는 자문 기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향회가. 그래서 이 세도 정치기 때는 수령과 향리들의 수탈이 증가하게 됐던 것이죠. 가족 제도도 조선 전기와 달리 변하게 되는데 부계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이런 부계 중심 사회예요. 남자가 호주가 되고 족보에 남자를 먼저 기록하게 돼요. 장자가 제사를 전담하게 되고요. 재산 상속 시에도 장자를 우대하게 되고, 아들이 없으면 양자 입양을 일반적으로 했어요. 일부 일처가 기본이나 첩을 들일 수 있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집살이라고 하는 여자들이 시집가서 시댁에서 생활을 하는 이 친형제도가 조선 후기 때부터 정착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앙과 지방에 있는 관청의 서리와 향리 및 기술가는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하였으며 관청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였다. 이 맞는 거고요. 반농사는 조선 전기니까요. 조선 후기가 아니에요. 조선 전기예요. 2년 3작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모내기 보급 그리고 이모작이 일부 가능해지면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2번도 맞는 것이죠. 양반 첩에게서 태어난 설은 중서라고도 불렸죠. 이들은 문과 응시에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강의들이랑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